최근에 있었던 검찰 인사, 예. 우리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박범계 검찰 인사 뭐 예상은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 이제 중간 간부, 예. 그러니까 차장 검사, 부장 검사, 고급 검사급이 급이라고. 대부분이고. 예. 뭐 평검사도 몇 있었습니다만 6명인가 10명. 나머지 이제 평검사는 조금 이따 예. 일괄로 하겠죠. 차례차례 하죠. 예. 검사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근데 참 이 검찰 인사를 보면서 박범계가 저런 인간이었나 하는 것을 새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이거 막장도 어느 정도이지 이거 역대급 충격 인사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권력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사팀이 뭐 크게 보면 한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 수원, 대전, 전주. 예. 그거를 그냥 싹 해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장검사들을 싹 내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에 계속 있어야지. 수사의 일관성이라든가 예, 그렇고. 계속 축적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박범계 장관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뭐 검사들이 다 같은 검사인데 바뀐다고 수사가 달라지겠냐 그런 이야기를 취지의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데 있죠. 우리 그 재판받는 당사자들이 제일 겁내는 게 판사 바뀌는 거예요. 아, 진짜 골치 아프죠. 판사가 그 전에 그 한참 재판해가지고 머릿속에 많은 자료는 여기 있지만 그 자료를 읽고 해석한 거는 인간의 일입니다. 예. 자료가 있다고 해가지고 수사가 되는 게, 수사나 재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사도, 그러니까 검찰 수사 똑같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검사가 이 수사하면서 피의자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하고 자료 전부 다 검토 밤을 새가면서 했던 걸 머릿속에 딱 입력해 놓고 이 플랜에 입각해서 어느 참고인을 다시 불러야겠고 어떤 사람은 대지를 시켜야겠고 그게 다 있다고 머리 안에. 그러겠죠. 근데 그 사람을 날려버리고 그 행판 모르는 이제 이 사건 처음 하는 사람 알면요 그 사건 기록 검토하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장검사 수사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예. 날렸는데 이제 평검사 하면 그것도 날리고 검사들도 다 날려볼 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이 수사가 그 아까 말한 대전, 수원, 뭐 전주, 예. 뭐 울산까지도 그것도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선거법 위반 예. 이런 게 수사가 완전히 이제 단절되는 거죠.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뭐 조그만 그 소매치기 사건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국기를 흔드는 중요한 사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도 확보하는데도 힘들었고 확보한 걸 해석하는 것도 힘들었고 워낙 방해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예. 말은 안 하지만 뭐 이 정권 측 그럼요. 지검장, 차장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이렇게 방해를 할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자기들이 노하우를 잘 아니까 수사는 이렇게 방해하면 잘 되더라 아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 그 어떤 그 신념 하나로 정의를 세웠나 신념 하나로 수사를 해왔는데 그 사람 다 날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있죠. 예. 아마 보나 마나 검찰에나 법원에나 한 10년, 20년 근무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나오거든요. 친정권 사람이다. 뭐 보수적인 인연 가진 사람이다. 다 나오거든요. 네. 검찰 인사도 이번에 거기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뭐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수사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 사람들 수사에 이제 그 유야무야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나중에 왜냐하면 잘 모르면 있죠. 잘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특히나 이 피의자가 정권 측 사람이다. 근데 잘 모르면 무혐의가 제일 편해요. 예. 이걸 괜히 기소해가지고 무죄 맞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괜히 기소해봤자 욕만 보지. 그다음 다음 검찰 인사에 또 날라가지.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도 이제 눈치 보고 다 이제 많은 훌륭한 검사들은 안 그렇지만은 이런 특히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박범계 장관이 알아서 좋은 사람들로 메꿔넣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아마 단절되고 이 수사는 거의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 정권 수사는 거의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비리 수사 예. 지금 진행 중인 이런 4개 수사팀에서 형사부장들이 하는 것 외에도 예.
원래 정권 비리는 큰 비리수도 게이트 정도 되는 것은 임기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력 비리도 아예 싹을 자르는 거 아닌가요? 예. 할 수 없도록. 그렇죠. 알았지? 봤지? 봤지죠,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나온 것만 해도 사실은 뭐 거의 국기를 흔드는 건데 예. 지금 더 나올 사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것도 제대로 파면은 지금 뭐가 그러니까 나올지 알 수 없는 그 거고. 고구마 줄기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고구마 줄기 조금 뜯어낸 거에 불과해요. 그 밑에 지금 더 계속 땡기면은 요새 광고에 하나 보니까 당근 하나 뽑아내는데 한참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라임 옵티머스라든가 이게 지금 청와대의 뭐 비서관, 행정관들이 충분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아예 싹을 그 고구마를 그 당근 그 조금 뽑아낸 다음 불러뜨리고 끝내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거 있으면 지금 정권에서 재판받는 게 좋다. 일사부재리로 그냥 한번 재판받으면 끝이니까. 이 정권 바뀌어가지고 만일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건들 좀 그 수사했던 검찰총장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전부 다 뿌리를 싹을 싹 잘랐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혹시 대통령 되면은 그 가만두겠습니다. 그거 지금 이 정권 한 거 있잖아요. 과거 뭐 수사 뭐 진상위원회인가 뭐 있잖아요. 예. 과거사 과거사 진상위원회. 예, 뭐 그런 거 같이 전부 꺼내면 이거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친문이라든가 대깨문들이 윤석열은 안 된다는 거죠. 아마 문재인이나 이 친문 세력들은 정권이 바뀐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쪽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죠. 정권을 놔 택도 없는 소리다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놓칠 수 있다는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그렇게는 안 이런 하죠. 행위는 안 하거든요. 예. 해먹어도 적당히 해도 너무한다 이런 건 안 하는데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마 정권이 뭐 수십 년 간다고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100년 정당 만든다고 네, 그랬죠. 그다음 문재인 정권 때도 이거 뭐 계속 할 거라고. 아니 뭐 이해찬이가 20년 집권은 50년 집권은 뭐 지지율은 막 초반에 70% 80% 예. 가고 하니까 큰 헛발질만 안 하면은 뭐 그때 당시에 국힘에 예. 뭐 제대로 된 후보 하나도 안 보이고 사람이 뭐 있어?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윤석열이 가지고 튀어나올 줄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조국 장관 같은 거 잘 키워가지고 김경수 지사 잘 키워가지고 하면 막 다음 조국 다음 김경수 이렇게 되면 30년 할 수 있겠죠. 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거 있죠. 예. 아주 과감하게 용감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예. 어쨌든 권력 비리와 관련된 그런 수사팀을 싹 싹쓸이 다 날렸어요. 싹쓸이 해버렸다는 거. 뭐 하나가 심지어 인권 보호관요 있고. 예. 수사를 하지도 않는 예. 그걸 그렇게 그쪽으로 보내더라고요. 보내버렸어요.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이 정권 비리 수사 예. 그거 하라면서 정권 비리 수사 재판 그 있잖아요 왜 예. 하라면서 김민희 재판장 같은 경우 6년씩 4년씩 두는데 재판의 연속성이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네요. 또 하나는 그동안 친문 딸랑이 검사들은 다 요직에다가 앉히고 승진을 특히 양은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문정이죠. 또 박은정. 그래서 두 사람에서 양은정. 양은정이가 저는 성씨 양씨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이문정이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서 사장 법무부 검사인가 뭐 올라갔더라고요. 예, 예.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예. 딱 차장검사 차고 올라갔죠. 박은정은 또 박은정이는 성남지청장. 이거 아주 검사장 요직한 1순위입니다. 예, 1순위고 우선 또 그냥 서울에 있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남지청이 예. 사실은 인천지검 이런 데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냐가 아마 저기 춘천 지법보다는 여기 성남 지원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성남지청이 예. 검사 수도 훨씬 많고 아니 뭐 법원도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남 이름만 지원지청이지 예.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지원지청의 이제 더 상위 개념이 법원 검찰청 예. 개념인데 거기가 훨씬 크고 특히 검찰은 있죠. 예. 그 산하에 어떤 사건을 많이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큰 사건을 해야지 검찰은 큰다는 겁니다. 예. 그 성남지청이 사실은 관할도 분당, 광주 이런 식으로 판교 뭐 다 엄청나게 크네요. 아,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많아요. 뭐 용인 성남이. 같은 거. 용인도 마찬가지고. 그거 100만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용인은 참 수원인지 그걸 제가 확실히 확인은 예,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남만 해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강원도보다도 훨씬 커요. 약간 옆으로 샜는데 성남이 하여튼 그 성남지청이 있죠. 예. 지청장을 하면 검사장 영순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 법원도 마찬가지. 그 지원장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고등부장 옛날에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딸랑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분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친문해양경 검사들. 특징이 피고인 피의자는 승진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본인 신분이 검사 겸 피고인, 검사 겸 피의자들은 거의 요직으로 가더라고. 그래 이 정권에서는 어떤 범죄를 범하는 게 출세에 좀 유리한 거 아닌가. 어쨌든 윤 전 총장 장모 아내 사건 수사했던 정용환, 네. 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은 또 1부장으로 또 윤 전 총장 징계 주도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또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하여거나 이 윤 총장 징계라든가 이런 때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차장검사급으로 승진해갖고 착착착 요직을 지금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 관심은 이번에는 부장 차장검사인데 동부지검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또 딸랑이 검사 여검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진혜원 검사라고. 그 부부장 검사거든요. 그 부장 검사 승진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겠죠. 아 거기야말로 진짜 뭐 저번에 박원순 시장 사건 때도 예. 그게 성추행이면 이것도 성추행이냐 뭐 그런 사람인데 아 검사가 그렇게 정치를 열심히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검사가요. 예. 아니 우리 판사 때 이럴 때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행위를 전혀 안 하거든요. 판사들은. 그렇죠. 그리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도 우리가 정치적 중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검사도 저서로 뭐 그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를 하고 기소로 기자도 이야기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기자는 기사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요. 기사를 써서 얘기하지. 검사가 그런 식으로 정치적 행태를 보이면요, 그 검사의 수사에 승복을 못 해요. 저 사람이 수사 대상자가 보수라고 생각되면 그 검사가 하면은 나를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진혜원 지금 부부장에 지금 거취에 저는 제일 관심도 합니다. 어디로 갈까?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중앙지검이나 아니면 대검 쪽으로 이렇게 또 탁 차고 들어올지. 그래 한번 두고 봅시다. 예. 특히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과거에 보좌했던가 예. 또 저 사람이 윤석열 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되는 검사들은 아주 그냥 모조리 좌천 인사를 지방으로 가거나 또 좀 쓴소리한 검사들 있잖아요. 예, 그 내부 전산망 2+에다가 심재철 검사장 보고 한마디 했던 분. 예, 그분이 대검 연구관 하던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분도 자천되고 특히 정유미 인천지청에 인권보호관으로 있는데 그것도 좀 물먹어갖고 거기 있는데 부장검사인데 자기 강주고검으로 쫓아버렸어요. 이 정유미 부장검사가 2+에 이 검찰개혁이라든가 법무부 인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몇 차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사장 이하의 검사들 차장도 아니고 그런 검사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적인 밖으로 볼 때 보복적인 좀 치저로 하죠. 예. 그러니까 검사장 정도 되면 그것도 정치적인 검사가 돼서는 안 되지만은 검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떤 이 앞뒤 안 가리고 막 정치적인 견해를 내뱉었다.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 수사를 했다. 이러면은 그것도 옳지는 않지만 막 그럴 수 있다는데 진짜 검사 된 지 몇 년 된 사람이 어떤 정의감에서 이 한마디 한 걸 전부 다 하나하나씩 보복한다는 건 되게 속이 좁다. 우리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좀스럽다고 그랬나요? 좀스럽다고 이야기하니까 좀스럽다. 민망하고 좀스럽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쪼잔한 거죠. 박범계 장관이 본인 뜻으로 검찰 인사를 한 건 아니겠지만은 본인도 위에서 전부 다 민정수석실하고 전부 다 이광철이가 다 또 지시를 했겠죠. 해가지고 했지만 제가 이번 검찰 인사 보면요.
너무나 좀 민망하고 좀스럽게 이런 식의 인사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이번에 옛날에 군사 정권이라든가 보수가 집권했을 때 그때도 보복이 있었어요, 물론. 그죠? 있었죠.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는 안 우선 했죠. 검사된 지 1,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2%에 글 올렸다고 보복하고 이런 건 안 했어요. 그거까지 건드리면요, 이게 골리앗과 다윗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검사 할 때 예. 지난번에 그 2%에다가 연판장 비상에 돌린 연판장 사람들. 돌리고 온 사람들은 이제 다 저기 그러니까요. 시골로 귀향한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돼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는 앞으로 권력비리 수사 임기 끝날 때까지 절대 하지 마 이거가 예, 하나가 있고 신호를 보냈고. 하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을 겨냥한 인사다. 예를 들면 윤석열 라인이라든가 윤석열과 가까운 분들이 어떤 수사 라인에 책임자로 있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수사를 탁 해가지고 이 대선 전국에 파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싹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겨냥한 인사가. 그러니까 이번 인사는 어떻게 보면은 대선 인사예요, 대선. 대선 맞아요. 예, 대선. 대선 인사예요. 예. 왜냐하면은 대선용. 우리가 그 윤석열 있을 때, 그리고 조난관 대행 때 있죠. 예. 그 권력이 살아 있음에도 수원지검 검사, 김학의 불법 출금 담당 검사, 예.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수처 이 사건 못 보내. 예. 아니, 그게 뭐 정권이 살아 있는데도 검사가 전부 다 독립제 관청이거든요. 딱 기소하면 기소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 버리면은 이게 지금 아까 나임 옵티머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청와대하고 관계된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많이 나타났고 그 수사를 갖다가 결과가 사실 대선 때까지 안 나오더라도 예. 검찰에 소환해가지고 이광철 수사하고 이러면요, 이 정권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래도 그 부장검사, 차장검사는 정도는 돼야 수사에 착수를 하고 오케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싹 그러니까요. 아예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는 큰 사건을, 그러니까 큰 사건 수사한다면 결국 서울중앙지검, 그다음 남부지검, 예. 동부지검, 지금은 뭐 월성 원자력 때문에 대전지검, 이런데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런 수사를, 왜냐하면 이 수사란 것도 재판도 그렇지만 관할이 있거든요. 네. 어느 지역에서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일은 대전지검에서 수사하는 거예요. 대전지검 관내에서. 그렇죠. 그쪽이 좀 많다고 봐야죠. 근데 그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자력 수사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저쪽에 부산지검으로 보내면 수사 끝이에요. 예. 못 하잖아요. 못하죠. 자기 하고 싶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예. 그래서 이번 인사는 보면은 이제 고 교수님이 역시 정치 기자 오래 하셔 정치적으로 해석하신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사에 조금이라도 소지가 있는 부분 있으면 그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냐? 윤석열 라인이더라. 그렇죠. 예. 예. 그냥 불안 요인을 아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완전히 소방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대선 출마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박범계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려고 작정을 한 인사 아닌가. 아니 이제 뭐 그렇게 우리 국민들도 다 판단이 있는데 유인태 저런 인간이 계속 집권하면 되겠느냐. 아니, 박범계가 예를 들면은 이 정권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법무장관 넘어서 이제 총리하고 대통령까지 나가겠네. 예, 대통령 한다고 나설 거예요. 예. 그래, 추미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그 유인태 씨가 말했잖아요. 네. 추미애 장관 나온 거 보고 야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나왔냐고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 보고 야 윤석열 반 대통령은 됐다. 지금 운도 좋다. 예. 윤석열 복. 지금 정권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요. 예. 이런 인사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검찰 개혁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국민들이 믿을 걸로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SNS가 이렇게 발달해 있고, 그 다음 여론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저 추미애 장관 그 출마 선언했을 때, 거기에 댓글 쭉 봤거든요. 난리예요, 난리.
예,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자기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정권을 잡고 있으면 보이는 게 딱 그 외눈박이처럼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동굴 속에 딱 들어가 예, 있는 거 아닙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요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박범계 장관하고 이런 분들은 인사를 이번에 하면서 싹을 확 잘라 놓으면은 이제 내년 대선까지는 다리 쭉 뻗고 예. 자면서 내년에 이재명 지사라든가 우리 편이 대통령 되는 것만 즐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제가 또란 거는 이 대통령 선거라든가는 이 제일 큰 선거 아닙니까? 선거 중에는. 그럼요. 제일 큰 선거라면 있죠. 제일 큰 바람이 가장 큰 바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바람을 갖다가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대로 윤석열은 그 별을 따고 별을 잡았는데 그게 결국 바람을 캐치했다는 거죠. 예. 국민이 요구하는 게 국민의 바람을 알았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바람을 지금 역풍을 지금 막고 있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조금 판단 착오 아닌가? 역풍인데도 자기 등 뒤에서 보면서 순풍으로 순풍으로 나를 밀어주는구나. 나는 뒤로 가고 있으니까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까 순풍인 거예요 이게. 역사에 지금 후진을 하고 역진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계속 후진하니까 순풍으로 그 저게 참 어쨌든 저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는 이제 퇴임 후까지도 양산에 가서 편안하니 이렇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겠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그렇게 뭐 가슴을 쓰려내렸을지 모르지만 이 인사를 보면서 저는 참 양산 가서 계시기는 좀 어렵겠구나. 서울과 양산일지 뭐 어딜지 좀 모르지만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썩 들더라고요. 그래 들 수 있죠. 이번 인사를 보면. 예. 어쨌든 참 박범계 판사 출신으로 뭔가 양식이 좀 있을지 알았더니 전 추미애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나 했는데 추미애를 찜쪄 먹는다거나요. 교활하고 그 이야기를 그때 조금 제가 빠뜨린 게 김호수 총장 이야기할 때 저번에 왜 김호수 뭐 서로 직제 개편할 때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래도 김호수가 뭐 좀 버텨주나 했더니 이게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그러니까요. 이번 인사에 이번 뭘 인사 했는지 보니까 직제 개편 뭐 그거 좋아요. 인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사가 네. 만사라고. 이번에 보니까 김호수 총장이 한 역할이 결국 짝짝꿍 해주고 정당성 부여해주고 김호수는 난 검찰에 최선 다했어. 그 말 한 거 하나 딱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김호수는 나 검찰총장까지 했어. 그러면 됐지 뭐. 뒤에 뭐 그게 기소청장이 되든 뭐 했든 뭐 그냥 나하고 아무 무슨 관심이 관계있어. 없어요. 나는 검찰총장을 먹었어. 그 족보에 전 검찰총장 올라가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요새 족보도 별로 없던데. 뭐 나를 임명해준 대통령한테 충성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아마 김호수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설마 하니 이 문재인 정권이 정권 교체가 무너지겠어? 되겠느냐. 그런데 10개월 후에 두고 봅시다. 이렇게 두고 봅시다. 이렇게뿐이 할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